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신석정의 향기 있는 사람이라는 수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신석정은 이제 시인으로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자, 본문 학습으로 가실까요? 나이가 들수록 격이 높아지는 것이 너무나, 자, 나무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격이 높다라는 건 이제 품이나 품격, 사람으로 말하면 이런, 어떻게 보면 인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나무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나무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경기도 용문사에 천여 년 전에 심었다는 고령, 그러니까 아주 수령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 은행나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45m 키라고 합니다. 엄청난 키죠, 그렇죠? 아래 부분의 직경이 지름이 4m가 된다.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네요. 산으로 치자면 이제 산으로 이제 가정한다면 백두요 한라가 아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렇죠? 그 거목이라는 얘기인데요. 뜨락이라는 건 이제 정원이나 뜰을 갖다가 이제 뜨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뜨락에 자질구레한, 그러니까 자잘한, 그렇죠? 보잘것없는 그 나무만 심어놓고 바라보아도 한결 마음이 든든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나무라고 해서 지금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만 해도 한결 마음이 든든한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고 믿음직한데 이 말이죠. 그쯤 고령의 거목이고 보면, 그죠? 예, 여기 나오는 은행나무예요. 내 하잘것없는 인생, 그죠? 이 나무와 이 자기의 여기 나오는 그 서술자 주인공의 어떻습니까? 인생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대비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송두리째 맡기고 살아도 뉘우칠 게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만족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무와 함께 있다는 자체가요. 자, 홍야 이거 뭡니까?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한다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그래서 이걸로 일삼는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 사는 것이 너무나 치사한, 그쵸? 예, 치사하다는 것은 남부럽고 째째한, 뭐 이런, 그러한 것을 갖다 세속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새삼, 새롭게 허탈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탈이라는 것은 정신이 멍하고, 그쵸? 허무감을 느끼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가지고 이 삶의 허탈함을 느끼는 모습에서 어때요? 글쓴이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 자기 성찰적인 태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기 반성. 자, 창 앞에 대나무를 심어 소슬한 가을바람을 즐길 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또한 눈부신 장미꽃이 싫은 것도 아니다. 오색영롱한 철쭉도 싫은 바가 아니지만 그런 관목, 자 이건 앞에 제시된 게 관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목이라는 건요, 키가 작고 원줄기가 가늘며 밑둥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 나무를 이제 관목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무궁화라든가 진달래, 앵두나무 따위, 떨기나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악교목, 자 악교목이라는 거는 또 교목과 관목의 중간적인 식물입니다. 그래서 소교목이라고도 하고요. 작은 큰 키 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고 또 악교목보다는 교목이 좋다. 이 교목이 훨씬 더 믿음직해서 더 좋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8m를 넘는 나무랍니다. 소나무, 향나무, 감나무, 고목, 큰 키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무,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훨씬 듬직하고 큰 나무들을 더 선호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철쭉은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을 부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재죠. 그렇죠?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온 겁니다. 철쭉은 또 믿음직스러워서 좁은 교목과 비교하여 교목을 부각하기 위해서 또 나온 겁니다. 철쭉이. 그래서 믿음직스러운 교목은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철쭉은 화자가 거부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비교하고 부각하기 위해서 나오기는 하는 건 맞습니다만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무 자체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철쭉은 오색 영롱한 철쭉도 악교목보다는 교목이 믿음직하고 좋다 해서 악교목과는 이제 대조되는 대상인 거는 맞습니다. 아시죠? 예. 철쭉은 다른 대상과의 대조되는 대상일 뿐 화자가 거부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조와 거부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단어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욕심껏 꽂아놓은 나무가 좁은 뜰락에 초만 원이 되었다. 초만 원이라는 것은 대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도리가 없어 제일 먼저 장미를 담 옆으로 분산 이동시킨 겁니다. 그렇죠? 또 악교목의 호랑가시와 교목의 태산목, 은행나무, 나고송을 알맞게 자리 잡아 세운 것도 이 호화찬란한 장미처럼 눈부시긴 여생이기보다는, 그렇죠? 어떤 인생에서의 삶, 이거보다는 담담하기 바라는, 그렇죠? 그윽하고 평온하기를 바라는 탓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서술자의 생각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주인공. 차라리 그보다는 날로 거목의 몸매가 잡혀가는 악요목들에게 끌리는 정이 더 도탑고 돈독하고 돈우하고 인정이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직한 이유가 여기 제시된 겁니다. 아셨죠? 예, 거목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자신의 삶이 어때요? 눈부시고 호화찬란한 것보다는 담담한 인생이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쓴이에 대한 어떤 삶의 가치관과 태도, 그죠? 인생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수필의 특성이 바로 그거죠. 개성과 그 글쓴이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미처럼 눈부신 여생보다 담담하기를 바라는 점에서 글쓴이의 삶에 대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고성. 나고성은 이제 그 낙엽, 침엽, 교목이라고 합니다. 교목이에요. 높이가 한 50m고 지름이 4m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교목, 태산목, 은행나무, 나고성은 전부 교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6월 하늘에 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그 푸른 쪽물이 금방 쏟아질 것만 같아 좋고, 그렇죠? 5월부터는 어때요? 개화기부터 비롯한 태산목, 역시 교목이에요. 겨우 10년이 되었는데도 두세 송이씩 연달아 꽃이 피는가 하면 그 맑은 향기가 어찌도 그윽한지, 그윽한 걸 좋아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안하고 고요하고 은근한 걸 그윽하다고 합니다. 문향심리를 자랑한다. 자, 문향심리라는 건요, 예, 좋은 향기는 심리 밖까지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자랑하는 난초 또한 감히 따를 바가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두세성이는 결국 뭡니까? 이 태산목에 여기 나오는 두세성입니다. 다른 자연물과 비교되는 소재고요. 그 다음에 이 두세성이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고 애정을 보이는 그러한 소재라는 거 아시면 좋겠고, 또 두세성이는 추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개화를 한 대상이 아닙니다. 아셨죠? 5월부터 핀다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착각을 하시면 안 되죠. 우리 매화가 바로 매화랑 비교해서 이제 출제된 건데, 매화는 어떻습니까? 추운 계절임에도 피었습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두세성이는 개화를 한 대상이 아니라 5월부터 핀다라고 분명히 여기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정확하게 독서를 하셔야 돼요. 자, 백년꽃 송이처럼, 자, 흰 연꽃처럼, 송이처럼 탐스러운 봉우리에 어쩌면 향기를 가득 저장하고 있는 것만 같다. 비유가 나온 겁니다. 아침 저녁 솔깃이, 자, 솔깃이라는 것은 마음이 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맡아본 사람이면 알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낸 표현이고요. 태산목의 꽃을 백년꽃송이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속성, 향기로운 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썼으니까 여러분 잘 독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집 주변에 오류를 가꾸어. 오류라는 것은 오류 버드나무입니다.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고, 진나라 때 이 도연명이 그의 집에서 심어 가꾼 일에서 나온 말이 이제 오류입니다, 여러분. 갖고 한정소원 불모영리라. 이 말은요, 한가하고 조용하며 일이 적고 명예나 실리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한자 성어입니다. 도를 터득한 도연명, 그렇죠? 도연명 하면 우리 오류선생전, 도화원기, 귀거래사로 아주 유명한 그런 시인입니다. 그대로 향기 높은 저 태산목 같은 거목이 아니었을까 생각될 때, 그러니까 도연명을 거목에 지금 빗댄 겁니다. 그래서 이 거목은 사람으로 말하면 위대한 인물, 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장이자 거물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장미류의 관목처럼 눈부신 꽃이고 싶어하는 데는 머리를 써도, 자, 머리를 쓴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이들이 따져 생각해 봐도 태산목처럼 격높은 향기, 자, 인품이나 성품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마음의 진익이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어때요? 향기 지닐 마음의 여유가 없음을 슬퍼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격높은 향기를 지니고 살아가지 못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작품과 한번 연관을 지어봤는데요. 여러분,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비로봉을 바라보면서 공자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비로봉 상상도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 그 누구십니까? 동산태산이 어디가 높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노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겠는데 넓고도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적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공자를 지금 떠올리는 겁니다. 이제 화자가. 와, 저 경지, 호연지기를 얘기합니다. 어찌하면 내가 알 것이냐? 오르지 못하거니, 비로봉을 오른다는 거거든요. 내려가는 것이 이상할 것이냐 하면서 공자의 덕을 찬양하는 거고요. 흠보하는 겁니다. 그 공자의 덕을. 그래서 비로봉에 오르지 못한 화자의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성현의 덕을 찬양하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 도연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자기도 향기를 인품을 지니지 못하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거죠. 서로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 연관지어서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연상짓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자, 중약 이후입니다. 이제 문 밖에 심은 버드나무가 있었다. 자, 버드나무를 이제 여기 나오는 주인공도 어떻습니까? 글쓴이도 똑같이 도연명처럼 했다는 얘기인데요. 벌써 10년이 가깝게 자라고 보니 이른 봄부터 찾아와서 옥을 굴리듯 울어주는 밀화부리, 이제 새예요, 새. 버드나무가 없었던 엄두. 자, 엄두라는 것은 언감생심, 즉 감히 낼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에 이 근처에 버드나무집으로 통할 인정되고 불릴 만한 집이 바로 우리 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전화라도 우리 집 위치를 묻는 친구가 있다면 어느 지점에 와서 어느 위치에 와서 문 앞에 버드나무가 있는 색으로 서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무난히들 원활히 그쵸 원만히들 찾아오게 마련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집의 어떤 랜드마크가 된다는 거죠. 그 동네에서 그쵸. 그래서 이 지역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뭐 이런 얘기죠. 당초엔 애시당초를 얘기하는 건데 애초에 처음에 5그루를 심어서 정성 들여 내가 갖고 왔어요. 근데 이웃집에서 가을 낙엽에 성화를 내고, 성화라는 것은 뭐 답답하고 속이 태워서 애를 태우는 장면이죠. 자기 집 옆에 서 있는 놈만이라도 베어 주었으면 하기에 그 집 주인에게 처분을 맡겼더니 그 나무를 베어다가 어때요? 장작으로 쓴 거예요. 연료로 때운 거죠. 그래서 또 한 그루는 또 동네 애들이 매일 짓궂게 매달린가 했더니 끝내는 껍질을 어때요? 홀랑 벗겨대는 등살에, 여기서 등살은 성화라고 볼 수도 있죠. 귀찮게 하는 거. 기어이 고사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5그루에서 이제 3그루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버드나무가 3그루 남았는데 그 엽채라는 것은 이제 잇따라 있는 집채를 엽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에 두고 태산목과 이제 마주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주보고 서 있게 됐던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대로 5그루가 자랐더라면 가정이죠. 만약에 그 2그루가 남아 있었더라면 뭐 이런 얘기죠. 집 주변에 오류를 갖고 한정서운 불모용리의 돌을 터득한 저 도연명의 풍모를 배우고자 하였는데 그죠? 목적은 이거였죠. 근데 3그루가 남게 됐으니까 짓궂은 친구가 우리 집을 찾아오면 뭐라 그래요? 숫제 아예 삼류 선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까닭은 내가 이제 예스냐 노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오류 선생은 못될지언정 삼류 선생의 칭호, 그쵸? 이런 호칭과 명칭이 오히려 나에게 과분한 것만 같아 설마 삼류 선생이라 부르는 것은 아니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기 위로입니다. 자기 위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의 풍모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 겸손한 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면요. 기억 부분에서 기억은 어떻습니까? 향기 지닐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나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 앞부분에 이 부분이 기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이 이제 니은이고. 자, 그래서 이제 니은은 삼류 선생이 불리는 삶에 대한 나의 부끄러움은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은 아니죠. 겸손한 것이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부분에서는 이제 태산목과 같은 거목이 되고 싶은 마음에 나의 꿈을 실현하는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 니은은 자족감을 줬다. 전부 틀렸네요. 그죠? 그리고 기억에서는 슬픔을 느낀 건 맞습니다만 니은에서 기쁨을 느낀 게 아니라 겸손함을 느낀 겁니다. 또 기억에서는 나의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니은이 틀렸네요. 돌을 저버리려는 나의 의도를 나타냈다. 이렇게 선택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주시고 OX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페이지를 이제 넘겨보시고요. 핵심 정리로 가겠습니다. 제재는 이제 수필이고요. 수필이라는 것은 이제 글쓴이가 생활 주변에서 찾은 글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관적 정서를 토대로 자기의 어떤 체험을 통한 깨달음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이 잘 드러난 작품이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주제는 이제 향기를 지니며 격조 높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아셨죠? 1969년에 전북일보에 게재된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성격은 비유적이고 감상적이고 예찬적이죠. 남을 예찬한 거고 반성적인 태도도 있습니다. 자, 설상 특징으로 가면요. 자기 고백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통찰, 가치관을 담고 있고요. 개성 있는 표현이 잘 드러나고 있고 이 독자들은 이러한 수필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성격, 그쵸? 삶에 대한 태도, 요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뭐뭐 의리라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에서 글쓴이의 개성 있는 표현, 문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나 키우던 5그루의 버드나무가 3그루만 남았죠. 그래서 이러한 일화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생활 중에서 예, 소재를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끼던 버드나무를 베고 싶다는 이웃에게 어때? 성을 내는 모습에서 글쓴이 성격? 아니죠. 글쓴이가 성을 낸 건 아닙니다. 자,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대상의 변화. 시선의 이동은 없습니다.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애상적 분위기도 아니고요. 자연물에 말을 건네는 어투 이것도 없습니다. 대상의 감정이입 역시 나무의 감정이입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OX 확인해 주시고요. 예, 대체로 어려운 작품은 아닙니다만은 신석정 시인의 다른 갈래, 즉 수필로 표현됐다는 거 이런 게 아주 특이하고 재밌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열심히 잘 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